그리고 이 신호는 다른 외부 충격이나 관세, 금리 인하와 같은 트리거를 만나면 언제든 훨씬 더 큰 위기로 폭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2년 안에 경제위기가 온다. 경제뉴스와 경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참 큰 이슈였었죠. 그런데 위기가 온다더니 3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어아할스럽게 하나하나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일까? 은행을 떠올리면 쉬워요.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줍니다. 정상적이면 장기 금리가 더 높으니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구조이죠. 그런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은 단기로 비싸게 빌려서 장기로 싸게 빌려줘야 하는 꼴이 돼요. 이 상황에서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신용이 위축됩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결국 경기가 식게 되겠죠. 잠깐 용어 설명 스티프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를 짚고 갈게요. 스티프닝이란 금리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개념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리 곡선은 가로축의 만기, 세로축의 금리를 놓고 그린 선인데 보통은 장기가 단기보다 금리가 높아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단기와 장기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이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변하죠.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이 스티프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불스티프닝.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급락해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 과거 침체 직전 가장 흔히 나타난 패턴입니다. 2. 베어 스티프닝. 반대로 장기 금리가 인플레이션, 국채 공급 부담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 치솟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제 지난 과거로 들어가 적용해 볼게요. 2006년에서 2008년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서브프라임까지 2000년대 초반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닷컴 버블이 꺼지고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렸죠. 돈을 거의 공짜로 빌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저금리는 새로운 거품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값은 빠르게 올랐고 은행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한 상품까지 쏟아냈어요. 연준은 이 흐름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물가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자산 거품이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금리를 무려 17차례 연속으로 인상했고 2006년 여름 기준금리는 5.25%에 도달합니다.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자 2년물 같은 단기 금리도 따라서 올라갔죠. 반대로 장기금리는 그만큼 오르지를 못했어요. 연준이 오랜 시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자 투자자들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고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장기국채를 미리 사들이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늘며 장기채 가격은 오르고 장기금리는 단기만큼 크게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2006년 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됐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위기는 역전이 된 순간 바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금리 역전이 된 이후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한동안 고금리를 유지했고 그 사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점점 취약해졌어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단기 금리는 급락했고 장기는 단기에 비해 둔하게 움직이면서 금리 곡선은 순식간에 가팔라졌습니다. 바로 불 스티프닝이었죠. 중요한 건 곡선이 재역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브프라임 부실이라는 불씨가 터지자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뒤 보통 2년 안에 위기가 온다는 경험칙이 생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이클 2022년에서 2025년 이제 현재 사이클로 오겠습니다. 미국의 2년 10년 금리차, 흔히 투스탠스라고 부르는 지표는 2022년 7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무려 2024년 7월까지 약 24개월 동안 역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와 연준 데이터 기준으로 사상 최장 기록이었죠. 그런데 2024년 여름 드디어 이 역전이 해소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단기금리 상승세가 꺾인 이유. 먼저 단기 쪽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여름 물가가 9.1%까지 치솟자 연준은 초강수에 들어갔어요. 기준금리, 즉 EFFR을 불과 1년 반 만에 0%대에서 5.50%까지 끌어올렸던 거죠. 이 과정에서 단기 국채금리, 특히 2년물과 3개월물은 급등했습니다. 역전이 만들어진 핵심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이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됩니다. 시장은 여기서 더 올리기는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단기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즉, 단기금리는 큰 변동 없이 머물렀고 더 이상 역전을 심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2. 장기금리가 치솟은 이유. 반대로 장기금리는 다른 요인들이 작동했습니다. 첫째, 연준의 양적 긴축, QT. 연준은 시중 유동성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국채와 MBS를 매달 950억 달러 규모로 줄이며 팔았죠. 연준이 더 이상 장기채를 사주지 않고 오히려 시중에 내다 팔자 시장에는 장기채 공급이 폭증했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면 금리는 뛰고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둘째, 재무부의 QRA, 국채 발행 계획. 2023년과 2024년 재무부는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채보다 장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게 돼요.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장기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판단했고 공급이 많아지니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며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셋째, 기간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채를 오래 들고 갈 때 투자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보상을 뜻해요. 이때 투자자들은 장기채를 들고 있으면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고 이는 장기채 금리 인상을 불렀습니다. 넷째, 노동시장과 달러 흐름. 실업률은 3.4에서 4.2% 사이에 견조하게 유지됐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거란 예상을 깨고 고용이 탄탄했던 것이죠. 실업률이 낮으니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릴 명분이 없었고 이는 장기금리 하락을 막는 힘으로 작용했어요. 게다가 달러 강세가 이어졌지만 해외 자금은 장기채 매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국채 공급 폭증이 장기채 리스크를 키웠기 때문이죠. 이 모든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연준의 QT와 재무부의 국채 발행 확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더해 천문학적인 부채와 재정적자라는 구조적 불안이 겹치면서 장기금리가 치솟은 겁니다. 겉으로는 곡선이 펴지며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곧 미국 정부가 늘어난 이자 부담과 부채 상환 압력에 짓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대부분 불스티프닝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불스티프닝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단기금리가 먼저 급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는 경기 상황이 얼마나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죠. 반면 지금의 베어 스티프닝은 장기금리가 치솟으면서 벌어진 현상이고 이는 미국의 재정과 부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결국 스티프닝은 모두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지만 취약한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죠.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 현재는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된 상황입니다. 과거 불스티프닝에서 그랬듯 금리 인하가 경제 위기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고유 관세를 부과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라는 트리거까지 당겨지면서 현재의 국면은 언제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결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2년 안에 위기가 온다는 단순 공식은 사실이 아니며 경제가 외부 충격에 많이 취약해져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른 외부 충격이나 관세, 금리 인하와 같은 트리거를 만나면 언제든 훨씬 더 큰 위기로 폭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